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3월 신학기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과 GTX 노선 개통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들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3월 신학기 학교 현장 관련 내용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 인구가 줄면서 취약하는 아동의 수도 10년 전과 비교해 21% 감소했습니다. 그야말로 귀한 입학식 현장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들어선 교실. 조금은 낯설지만 새로 만난 친구와 선생님에게 살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차렷. 몸수.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1학년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걱정과 설렘 속 시작된 학교 생활. 앞으로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줄 친구와의 만남이 반갑고 교실 안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뭔가 학교 반이 태극기가 있는 걸 보고 뭔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기분이 어떤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준아? 떨려요. 떨려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재밌게? 네. 새롭게 첫 발을 내디딘 아이의 모습을 보며 엄마는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서호야,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기대되는데 정말 좋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정말 즐거운 시작이 되길 엄마 기도할게. 130년 전통의 이 초등학교에는 올해 78명이 입학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후배를 반기는 선배들 마음도 한껏 들뜹니다. 신입생 후배들이 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주길 바라며 행하는 기수여 전통 의식도 빠지지 않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수는 35만 6,258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약 21.8%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5만 3,956명으로 지난해보다 9.3% 줄었고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전국의 초등학교 가운데 38곳은 폐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신입생이 소중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서 입학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4대 부초를 지원해서 입학한 어린이들에게 더욱 축하를 드리고 싶고 잘 가르쳐서 미래의 그 소중한 우리나라의 꿈나무로 클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학부모님들이 또 느끼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거는 기대 이런 것들이 매년 해마다 더 커지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이들을 좀 섬세하게 바라봐 보고 그다음에 학교라는 곳이 따뜻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걸 심어주고 싶습니다. 점점 가파라지고 있는 학령 인구 감소 추세. 학교 입학식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귀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인근 경기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년 사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5%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인구 유입을 통해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아영 기자가 전합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앉아서 입학식을 기다리는 학생보다 가족 축하객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수원의 망포초 입학식은 축하객으로 강당이 발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친구들하고 씩씩하게 잘 놀고 공부는 못해도 되니까 건강하게만 컸으면 좋겠어요. 전교생 2,000명이 넘는 망포초등학교는 지난해보다 20여 명이 줄은 293명이 입학했습니다. 한 반이 줄은 셈인데 학교는 더 많은 학생이 입학하길 희망합니다. 그런 좀 위기의식도 있었는데 그런 위기의식은 이제 학생들이
간다는 그런 안타까움이었고요. 이제 일단 학생들이 좋은 곳에서 함께 많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경기도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23년 12만 519명, 2024년 10만 9,549명, 올해는 10만 2,820명으로 3년 사이 17,700명, 14.7%나 감소했습니다. 도내 학생 수 부족으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6곳입니다. 폐교 중에는 성남 신도시의 중학교도 포함됐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것, 바로 안전일 겁니다. 깡통시장으로 불리는 청량리 도매시장에서는 화물 트럭과 지게차를 아슬아슬 피하는 아이들의 위험한 등굣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6년 전인 2019년 당시 모습을 찍은 기록이 있는데요. 현장의 상황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죠. 쌓여있는 공산품 식자재들로 인도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 차도 양쪽을 점령한 차량들로 통행하는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 오가고 보행하는 사람들은 차도를 인도 삼아 걷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도 마찬가지. 적치물과 운반 지게차 등으로 뒤엉킨 차로 한복판을 아슬아슬 걷고 차량은 학생들을 피해 중앙선도 넘나듭니다. 6년이 지난 현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은 좀 나아졌을까? 학교 정문을 나서 집으로 가는 길, 아슬아슬 오가는 차량과 지게차를 피해야 하는 건 또 아이들 몫입니다. 보행로는 차량이 주차돼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 마주오는 차를 피해 차도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의 순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보행자 신호등 하나 없는 것이 아이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제 여기 지나가다 보면 트럭이 계속 앞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고 제가 그때 등교할 때는 여기서 저기 집이거든요. 이쪽으로 오는데 오토바이 갑자기 이렇게 부항하고 나와서 치일 뻔했어요. 전 여기 신호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깡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50m 내에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현장 단속 등을 요구했지만 초등학교 정문 쪽에 일부 안전장치가 설치됐을 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이 의무화됐지만 정화여중과 고등학교 주출입문 근거리엔 보행자 신호등 하나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각종 기관에서 선행되는 어떤 조건들이 되지 않으면 이런 신호등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희로서는 좀 답답한 부분인 거죠. 신호등이 되려면 인도가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도를 확보하려면 점유물을 치워야지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니까 상인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좀 다툼이 있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안타깝고 수십 년째 달라진 것 없는 아이들의 위험한 등굣길. 제 기능을 잃은 스쿨존 상황 앞에 아이들은 제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그렇다면 수년째 아이들의 통학로는 왜 이렇게 뒷전에 밀려 있었던 걸까요? 관할자치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변화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인도 위에 물건을 쌓아놓고 화물차와 지게차의 2중, 3중 주차가 아무렇지 않아진 이곳. 불법이 당연시 돼버린 사이 통학로의 안전은 점점 뒷전에 밀려버렸습니다.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도로는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 6, 7년, 8년 전부터 저렇게 마음대로 쓰거든요. 사유지화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쳤어요.
수년 동안 깡통시장 일대 보행 환경 개선이 어려웠던 이유, 구청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정비를 아까 같이 9개 부서가 되다 보니까 별도 각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불법 건축물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불법 적치물, 물건들. 지금도 우리 아까 도시경관에서 매주 직원들이 나와서 계속 조를 작업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단속을 하면서 치우지를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는 지난해 말 깡통시장 일대 정비 TF팀을 꾸리고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와 맞닿은 400m 구간 12개 점포에 있어 천막 등의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고 불법 적치물도 치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리가 안 된 곳은 많습니다. 맞은편은 손도 대지 못한 상태. 상인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생계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상인들이 좀 많이는 미안해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차량이 많이 움직이거나 뭐 하면 시끄러운 건 사실이야, 그렇지? 저희는 일반적으로 생계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학교 진입료나 통학이라든가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됐고. 동대문구는 현장 단속을 통한 집중 정비와 업종 변경 권고 등 일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가로 정원 조성. 하지만 언제쯤 보행 환경이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비가 최우 우선이고 금년에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같이 우리 겸해가지고 구상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면은 또 이 공사를 하기 위한 뭐 기본 설계라든지 실질 설계 다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좀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이제는 지켜줄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난해 말 GTX A 노선이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의 열차가 지날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종로구 부암동 일대 주민들인데요. 피해 민원이 계속되면서 주민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는데 먼저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보고 오시죠. 강혜진 기자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뭐 자초증이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5년 동안 이렇게 폭파되고 분진 소음. 국가 사업인데 사실 운영사, 시행사, 시공사가 있지만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 계셔요. 이야기 들어서 아무런 여기서 답이 없어요. 늦은 밤 막차나 아니면 첫차 요 시간만 이 지역에 사는 이 거주지가 많은 지역만 속도를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는 게. 서울역에서 운정역까지 GTX A 노선이 개통된 지 2달여 만에 종로구 부암동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집니다. GTX A 노선을 탈 수 있는 정차역도 없는데 환기구와 비상탈출구를 세워 동네 흉물이 됐다며 소음 진동의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바로 옆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GTX A 노선이 관통하는 10분 단위로 철도 소음을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인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준치는 물론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있음으로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듣고자 함이지 이거는 기준치가 벗어나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라는 말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만 지나가면 그냥 엄청나게 그냥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지금 그 차가 지나가면은 그 샷다 있잖아요. 샷다가 드러덕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은 거기 그 처음에는 공기를 주입시킨다 했는데 레일에 있는 공기가 전부 바깥으로 다 나오고 있어 지금.
운영사 측이 소음 진동을 측정한 결과 주요 주거 지역 내 GTX A 운행 소음은 34에서 37데시벨 수준. 이는 환경부가 규정한 교통소음 기준 70데시벨 대비 상당히 낮은 수치고 진동 역시 법적 기준 65dBV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이런 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으로 공감을 해서 지금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딱히 지금 제가 뭐라고 정부에서 이만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으면 이렇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운영사 측은 GTX A 노선 레일 연마, 소음 저감형 시설 등을 설치했다지만 종로구 부암동 주민들에겐 생활권 주택에 맞춘 환경 개선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보도된 후 SNS 댓글창엔 시청자들이 여러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GTX 개통 후 주변 카페를 이용하는데 나도 이 진동을 느껴봤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GTX A는 지하 50m 깊은 곳을 달리는데 어떻게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냐라는 의견.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철도 운행을 멈춰서 고생해 봐야 한다라는 다소 극단적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소리꾼으로 유명한 장사익 선생님이 나설 정도면 문제 있는 사안이다. 소음 대책 세워달라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보도가 너무 엉터리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근거 취재해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 강 기자는 현장 가서 취재해서 보도해라라는 질타성 댓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에는 현장 피해 상황을 궁금해하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현장, 어떤 상황이길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강혜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GTX A 노선 관리동 바로 옆에 자리한 부암동의 한 주택입니다. 30년간 이곳에 살고 있는 집주인 부부는 2달째 새벽잠을 못 이룹니다. GTX A 노선이 지날 때마다 집안에서 울림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그 사이에 이제 열차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요 셔터 문이 이제 닫혀 있을 때는 셔터 문이 덜커덕하고 이런 공사 당시 터널 발파 작업에다 환기구 시험 작동으로 소음도 모자라 잠자는 시간대 미세 소음까지 이어져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우리 잠잘 때 새벽에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요. 스트레스 받죠. 아무래도 잠도 깨고 저건 안 좋죠. 그때 여름에 말도 못하게 났어요. 그 먼지 다 먹고 살았다니까.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GTX-A 관통 터널 등을 에워싼 건물을 볼 때마다 화가 치솟는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차량 소음이 아니고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윙하는 그런 소음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게 소음 기준이 미달된다 해서 아무 이런 지금 조치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엄청 피해가 많습니다. 현재 GTX-A 노선 관리동 공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공사 현장 업무자에게 소음 민원을 언급해보지만 대응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터널이 딱 보이면은 이제 외관상으로 안 되고 건물을 지어서 어차피 여기 안에 통풍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GTX 하는 전기 시설이라는 시설물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열차가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 통합 부분이 있어서 약간 조금씩 좀 울리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완전 내려놓으면은 좀 덜한데 좀 약간 뛰어나거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미세소음 고통에 이어 사유지에다 공사 뒷정리도 방치한 채 철조망 가림막까지 설치해 논란입니다. 이처럼 부암동 주민들은 GTX 노선이 지날 때마다 울리는 미세소음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GTX 노선이 서울 주거 밀집지를 관통하다 보니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성동구에서 열렸는데요. 이 내용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분지상권은 한 토지에서 지하나 공중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GTX와 같은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 소유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에서 GTX 구분지상권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과연 이 구분지상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정답인가? 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입법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성동구의 경우 GTX B노선이 왕십 및 뉴타운 일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보상은 비현실적이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호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난감한 거고. 주민들은 구분지상권으로 등기부상에 기재돼 매매 거래 시 불이익과 세대당 몇천 원에 달하는 보상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원 정도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 금액을 받고서 어쨌든 개인 등기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부분은 주민 소유주들 전체가 동의하는 바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께서 단독주택 2개의 집이 있는데 한 개의 집은 GTX가 지나가고 한 개의 집은 GTX가 안 지나가는데 당신이 꼭 이 둘 중에 한 집을 사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집을 사겠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려워. 단장님 같으면 어떤 집을 사시겠어요? 토론회에서는 구분지상권을 지상으로부터 40m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구분지상권에 대한 연구 영역을 이번 달부터 시작해 국회와 함께 입법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주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비롯해 GTX로 인한 주민 피해 사안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후속 취재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BTV 서울 뉴스 채널 제보창과 1670-0035번을 통한 문자 소통 창구는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웃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소식들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